좋아요, 구독. 네, 먼저 이번 대선이 중동 정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시각도 많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를 가장 강력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사실상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차피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확인해 보면은 트럼프 지지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예상외로 좀 차분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두 후보별로 좀 엇갈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당선이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치는 후보가 자신들에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선 시나리오별 중동 정세 향방까지 궁금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친이스라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당장 눈에 크게 보는 변화는 일단 두 사람 모두 다 빠른 시일 안에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취임식 전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리스 후보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전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 네타냐후 총리가 해리스 후보의 말을 얼만큼 들을 수 있을 것이냐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다 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취임식 전까지는 무조건 종전이 돼야 한다라고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전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타냐후 총리가 해리스 후보의 말을 얼마나 잘 들을지에 대한 의문감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해주신 말씀을 좀 더 살펴봤을 때 이란의 경제가 붕괴가 되기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는 중동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인데요. 이란은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공격을 하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는 왜 공격을 안 했냐면은 이 영향을 주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된 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란의 공격은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의 반격과 미국이 또다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공격이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중동 경제라든지 중동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불씨가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란이 이라크에서 공격을 한다고 계속 천명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라크에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라크를 기지로 해서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이라크를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사실 중동 지역의 정세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공격이 어느 정도로 이어질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만큼 공격은 무조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도 반격에 나설 것이고 미국도 함께 참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동 정세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동 리스크와 관련을 해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휴전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문제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모든 게 안정이 됐다 했었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유엔의 결의대로 두 국가 해법을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푸틴은 재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대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돼서 휴전이 되고 안정이 됐었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두고 다시 지리한 설전과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지금 봐왔던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중동 경제나 정치가 안정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만 아랍 국가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하나의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휴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경제가 안정이 돼서 우리 한국 경제가 중동에서 안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휴전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종전까지는 머지않은 길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동 정세가 이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대선에 사실은 이미 반영이 됐긴 했는데요. 의외로 지금 트럼프 후보와 보통은 아랍 민심들이 트럼프 후보를 찍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도 아랍 민심들이 상당히 돌아섰고 그래서 해리스에게는 쉽지 않은 한판이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다시 거듭 반복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된 간에 친이스라엘 정책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미국에서의 균형자 역할에 힘을 보여주면서 정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과연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지금까지 이 선에 굵은 걸로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더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 후보가 과연 일기처럼 친이스라엘 정책을 너무나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눈이 하나가 일기 때와는 달리 2기 때는 재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맨의 그 사업 수단을 발휘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